광장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민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에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랬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며 저 하나 정의롭게 쓰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여의도에서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제가 곧 조국 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울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 정권 교체, 윤석열 탄핵과 구속, 내란 종식이라는 경랑 속에서도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엄혹한 시기를 견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어린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잡아달라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냐.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종파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옳은 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됐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과는 불공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 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결국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왜 이렇게 신속합니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춥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야는 언젠가 광장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각자의 짐을 짊어진 동지들과 다시 만나 연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선 저도 기득권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눈물 삼키며 먼저 당을 떠나야 했던 이들은 가지지 못했던 이 기회를 저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변인으로서 소통관에 서는 특권을 통해 그들의 목까지 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려고 합니다. 돕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던 이들, 불의와 손잡지 않겠다며 작은 투쟁의 의미로 당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떠난 이들, 끝내 응어리진 가슴으로 사라져야 했던 가장 뜨거웠던 파란 불꽃들에게 당신들의 분노와 눈물, 헌신과 상처를 잊지 않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공감과 연대의 대가로 상처받고 모욕당한 많은 당원 동지들께도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믿습니다. 대변인으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또 지역위원장으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흘린 눈물과 기다림을 꽃으로 피워내지 못해 참으로 아프지만 함께했던 모든 순간은 후회가 없습니다. 입당하며 다짐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목소리를 잘 듣고 가장 크게 증폭시키겠다고. 오늘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떠나지만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불의에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겠습니다. 비 오는 밖에도, 국회 소통관에도, 그리고 잔디광장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발걸음해 주신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원장에게도 내부 상황 보고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지, 그게 탈당의 계기가 되신 건지도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위원회 단체 펠레방 현재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강미숙 고문도 유감 표하면서 방으로 나갔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사건 시작되고 당내의 피해자들이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가장 먼저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 강미숙 고문께서 저희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와 계시는데요. 괜찮으시면 직접 입장을 전해 들어도 될지. 네. 여성 텔레그램방 상황과 지금까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고문 강미숙입니다. 전 혁신당 고문이기 전에 여성위원회 고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강미정 대변인께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것이 여성위원회였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이 사건을 당과 계속해서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한계가 많았고요. 저로서도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저로서도 당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 즉시 마련되었어야 하는 피해자 지원 조치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을 대하는 당의 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들이 당에서 지원하는 회복 조치를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을 버텨왔는데 결국 이렇게 모든 피해자가 다 당을 떠나게 되어서 대리인이자 또 고문으로서 또 처음 창당을 함께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배경문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강미정 대변인 독립 사건을 포함해서 지금 문제하신 사건이 총 몇 건이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처음에 이 사건은 성비 사건 2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비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처리하라고 요구했던 세종시당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단은 성비 사건이었고요. 그분은 결국 지금 제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녹음을 했다라는 행위, 그것 때문에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며칠 전 퇴사하고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당사자는 계약 만료일이 되면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여성위가 주관했기 때문에 여성위에서 조력했던 비서관을 당의 당직자가 의원실에 찾아와서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고 있고 해당 비서관은 경찰에 고소했고요. 지금 현재는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3건으로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당에서 즉각적인 진상조사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전수조사 그리고 재반 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고 확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그 패착이 오늘 이 참담한 결과를 빚었는데요. 처음에 피해자는 3명이었지만 지금 피해자는 거의 10손가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데는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우리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 당에 남아서 힘은 없지만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대변인, 네. 일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탈당을 하고 나면 앞으로 향후 조치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신지? 저의 향후 계획이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탈당으로 끝나는 건지 어떤 조치를 계속 해나가시는 건지? 성추행 사건 한 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하여 참고인들이 당에서 정한 로펌에서 진술을 한 것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에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경찰 수사관이 문서 협조 요청을 당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거듭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보고서를, 그러니까 성추행 관련, 성비위 사건 관련한 외부 로펌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물었고, 그게 안 되면 강제로 받아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해당 가해자는 중징계로 재심 청구를 했지만 출당 조치가 되었고요. 수사기관 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재심 청구를 한 이유는 이것도 수사관에게 반론을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정황인데요. 성추행을 한 대상이 그 피해자가 이제 강미정이 아니라 역으로 강미정이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추행했다라는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반론할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 들었고요. 아마 재심을 청구했던 과정에서 밀실에 있었던 다른 당직자들과 사실 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문서 협조를 요구한 이유도 가해자로 지목되고 참고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 여부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조국 전 대표께서 당대표로 계실 때에도, 그리고 판결 후에 수감 중에 계실 때에도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것은 당의 구조의 혁신입니다. 사견이 될 수 있으나 수평적인 토론, 이건 당원과 당직자, 실무, 정무 당직자를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의원들까지도 다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평적인 토론,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고 개혁이 되어야 당이 좀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앞서 세종시장 위원장 제명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혁신당이 제도 개선 위한 TF를 7월에 꾸렸는데 실효성이 없었던 건지는. 우선은 가장 먼저 사건을 접수했던, 물론 당에서는 권한이 없는 조직이어서 이 사건 접수 자체를 무효라고 언급을 한 바 있지만, 가장 먼저 여성위에서 요구했던 바는 피해자들의 지원 회복, 그리고 복귀하여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처럼 업무를 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언급도 아직까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모두 당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질문이랑 비슷한 취지일 것 같기는 한데요. 당내에서 왜 이런 성비리 사건이나 직장 내 갑질의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그 발생 이후에 당의 대처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당의 대처와 사건 처리 기간과 피해자들의 제안과 이 모든 의견들이 당으로 접수된 후에 왜 이렇게까지 처리되었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물었고,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만 모든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다. 조직, TF 조직 혹은 외부 로펌, 특위들을 꾸릴 때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과연 이 과정이 필요한가 의문이 드는, 저로서는, 이제 피해 당사자로서는 불필요했던 시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을 그러면 약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원장이 사면 이후에 왕성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대표가 당사로 당직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처음 방문했을 때 당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당을 지켜주어 고맙고, 그리고 고생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것으로 일부 당직자들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의 그 석방,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건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꽃다발을 받는 자리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격려를 했다는 것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전 대표님 뜻은 제가 헤아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가해자들 중에 한 명은 출당 처리가 되는데 다른 가해자들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어떻게 처리를 직장 내 괴롭힘 건 관련해서 가해자 한 명을 제외하고 가해자 한 명은 감봉 조치 1개월 받았고요. 나머지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 조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에서 그렇게 조치되었고요. 네. 해경문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뭐 당의 조치가 이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요청하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참고인 그리고 조력자들, 연대하는 당원들을 상대로 굉장히 폭넓게 2차 가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2차 가해가 벌어졌습니다. 성평등 관련 특위가 이 사건 해결하려는 특위가 꾸려져서 그 특위에 제가 피해자 대표로 갔고 그리고 피해자 대리인 함께 특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2차 가해가 굉장히 심하고 2차 가해로 오히려 더 상처받는 분들이 많다고